어둡다는 건요, 현상에 지나지 않아요. 어두워지는 상태에 불과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성냥불을 그어대면 어둠은 사라져요. 어둠이 이 불을 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무슨 재간을 해봐요. 어둠은 실체가 아니에요. 현상이니까. 지금 당장은 극복 힘들어요. 근데 롱텀으로 보면 좀 달라져요. 너무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세상 슬퍼. 가까이 보는 우리 집안일수록 우리 집은 잘 못 사는 것 같죠. 너무 지금의 그 불안한 존재 조건만 갖고 이걸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면서 거봐 이건 세균으로 가득 차 있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때는 롱숏으로 봐야 된다는 것. 그게 중요한 거 아닐까. 저는 이육사시를 이렇게 읽습니다. 남들은 다 너무너무 암흑이고 무서워서 추워서 변절해가고 있는 그 시간, 이육사는 일본 애들이 녹그릇까지 다 가져가. 어머 세상에 무서워가 아니라 그래? 얘네들 힘없구나 라고 생각을 바꾼 거죠. 아니 포탄 만들 돈도 없구나.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고양이가 쥐를 막 쫓는데요. 웬만하면 퇴로를 놔두고 쫓아요. 그 다음 쥐 잡아먹으면 되니까. 근데 정말 아사 직전에 고양이는 새끼 생쥐도 잡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악착같이 개를 괴롭힐 거란 말이에요. 그럼 빨리 생각해야죠. 아, 저 고양이 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잖아요. 놀랍게도 이육사는 완전히 생각을 바꿉니다. 아, 겨울이야. 너무 추워. 하고서 다들 벌벌 떨고 있을 때 겨울이야. 아, 땡큐야. 이제 봄이네. 하마터면 가을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래서 바닥이 절정이에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서도 내가 여기서 눈 감아 생각해 보면서 자기 안에 희망을 찾아내는 것, 그게 중요한 거 아닐까. 어둡다는 건요, 현상에 지나지 않아요. 여기 지금 조명 끄면 어두워질 겁니다. 어두워지는 상태에 불과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성냥불을 그어대면 어둠은 사라져요. 어둠이 이 불을 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무슨 재간을 해봐요. 어둠은 실체가 아니에요. 현상이니까. 얘 못 꺼요. 내가 어둠을 몰아낼 수 있지 어둠이 내 불을 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어둠과 같은 상태에 있다는 건 딴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불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내 마음의 빛을 잃어버린 상태에 지나지 않아요. 날이 밝아지면 내가 성공하겠다.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의 불을 되찾으면 내가 승리하겠다 하는 것이 맞죠. 내 인생이 좀 어둡게 여겨지신다면 그건 지금 한 상태에 지나지 않아. 어둠은 본질이 아니야. 그래서 그 어두운 순간 이육사처럼 희망을 갖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내 마음 안에 봄, 빛, 불을 찾아내는 것. 그게 저로서는 인생의 저점을 빠져나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극복 힘들어요. 그건 견디는 거에 방법 없다니까요. 근데 롱텀으로 보면 좀 달라져요. 그 찰리 채플린의 명언이라고 알려진 게 있죠.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근데 이게 영어로 읽으면 더 그럴듯해요. 이 채플린이 실제로 한 말 그대로 하면 채플린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Life is a tragedy. 인생은 비극이다. When seen in close-up. 클로즈업으로 볼 때는 트레지디다. But a comedy in long shot. 그런데 코미디야. 롱숏으로 찍으면 코미디야. 그러니까 채플린은 역시 영화 만드는 사람이니까 영화 용어로 얘기한 겁니다. 자, 슬픈 장면 어떻게 해? 클로즈업으로 땡겨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슬퍼 보이거든요. 여러분 여배우가 막 닭똥 같은 눈물 흘리는 그 장면 딱 클로즈업으로 잡혀야 슬프죠. 근데 희극은 전체 장면 맥락이 재밌는 거거든요. 그래서 롱숏으로 찍어요. 그래서 이게 뜻하는 바가 뭘까요? 채플린은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너무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세상 슬퍼. 가까이 보는 우리 집안일수록 우리 집은 잘 못 사는 것 같죠. 옆에 집은 잘 사는 것 같죠. 왜요? 롱숏으로 보니까. 가까이서 봐야 될 건 멀리서 보고 멀리서 볼 건 가까이 보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견디기 힘든 거는 너무 클로즈업으로 내 인생 봐서 그래요. 안 되는 것 같고 가까이 들여다보면 되게 안 돼요. 잘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희망 없어요. 그런데 롱숏으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살아온 건 롱숏으로 한번 보시고 거기서 문제가 됐으면 바꿔야 되는 거고요. 또 그냥 무적정한 긍정 낙관은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잘 될 거야. 아,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런 게 있어요. 잘 되게 해야 되는 것뿐이죠. 대신 너무 지금의 그 불안한 존재 조건만 갖고 이걸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면서 거봐 이건 세균으로 가득 차 있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때는 롱숏으로 봐야 된다는 것.
그런 지혜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억해 두세요. 인생은 가까이서 봐야 될 걸 가까이서 보고 멀리서 볼 걸 멀리서 보면 그럼 웬만하면 희극으로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유 저라고 왜 시련이 없었겠어요. 근데 그걸 밝히자니 지금 위험하죠. 결혼 생활도 시련이고요. 자식놈 사춘기 때도 시련이고요. 뭐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시련은 누구나 있었던 것이고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시련을 꼭 극복해야 되나? 아니 말을 바꿀게요. 시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어? 극복할 수 있으면 이미 시련이 아니지. 어쩌면 시련이 다가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게 지나갈 때까지 버티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말 많이 쓰는데 그것도 라틴어에서 왔거든요. 사실은 호쿠케 트란스비트 뭐 그래갖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물론 우린 이걸 주로 안 좋을 때만 쓰죠. 힘들 때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메멘토 모리도 말씀드렸었는데 메멘토 모리는 영광의 순간도 지나가리라. 똑같아요. 뭐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건 언제든지 적용되는 거예요. 시련이 다가왔어. 이거 지나갈 거야. 버텨야지. 여러분 내가 무슨 서두른다고 애를 쓴다고 겨울이 빨리 지나갑니까? 겨울 왔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겨울 지나갈 때까지 버티는 거죠. 버티면 극복한 겁니다, 그게. 다만 미리 좀 지혜로운 자는 준비는 해두겠죠. 이왕 버티기 좀 좋게 난방도 준비하고 땔감도 하고 뭐 두꺼운 옷도 장만하고 문풍지도 발라놓고 그렇게 하긴 하겠죠. 중요한 거는 방법이 아니라 태도인 것 같아요. 시련을 극복하는 방법보다는 시련을 견디는 태도. 헤쳐나올 때까지 끝내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건 언젠가 반드시 지나가리라고 하는 걸 믿는 것. 그게 중요한 거 아닐까. 어렸을 때 제가 좋아했던 TV 프로그램은 타잔이었습니다. 그럼 타잔을 보면 영웅 타잔이 세상 모든 걸 다 이겨내거든요. 사자와 싸워도 이기고 심지어 악어랑 싸워서 이길 땐 정말 멋있죠. 그런데 타잔도 꼼짝 못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가장 공포의 대상이었던 게 바로 늪입니다. 늪은 헤쳐나오려고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든다는 아이러니에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가 인생에 시련이 왔어요. 좀 버티면 되겠어요. 그런데 버티려고 이겨내려고 막 하면 할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부터 늪이라고 하는 게 참 공포스러웠습니다. 그럼 늪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가만히 유지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버티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엔 누군가가 밖에서 구원의 밧줄을 던져줄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걸 붙잡고 나오거나 말하자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순간이 있다니까요. 그럴 때는 구원이 올 때까지 그 밧줄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오자마자 당길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축적해놔야 된다는 거죠. 자포자기한 사람한테는 구원의 밧줄이 와도 잡아당길 힘이 없을 거예요. 어쩌면 비가 내려서 늪이 강물로 변할지 몰라요. 그때 나오시면 돼요. 어쩌면 늪이 말라가지고 바닥이 드러날지도 몰라요. 그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잘 나갈 때건 못 나갈 때건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러면 그때 내가 갖고 있는 태도 난 여기서 반드시 나갈 수 있을 거야. 대신 힘을 비축해 두고 있을 거야. 끝까지 견딜 거야.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 그러려면 겨울이 왔다고 힘들어 그런 게 아니라 야 그래도 봄, 여름, 가을이 참 길었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전 정신승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승리란 말을 물론 루시는 아큐정전에서 아주 부정적인 말로 썼던 겁니다. 중국이란 나라가 대국이 외세에 무너지면서 정신으로만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게 루신 같은 놈 내가 진 게 아니야. 뭐 봐준 거지. 뭐 이런 식의 정신승리. 그러나 여러분 정신이라도 승리해야죠. 아니 정신은 반드시 승리해야죠. 내가 어느 날 늪에 빠져서 육체가 지금 패배할 지경인데 그때 정신이라도 승리 안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때 정신승리가 다들 빠져 그러니까 나도 빠져 그런 정신승리 말고 나는 정신은 끝까지 버티고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의미에서 정신승리. 내 정신은 그래도 지지 않을 거야 하는 것이 있으면 시련도 웬만하면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지그재그 드라이브 코스 다녀보셨으면 다 아실 거예요. 그게 커브를 넘으려면 막 이렇게 휘청휘청 갑니다. 그죠? 막 돌아가는 것 같죠?
많이 힘들죠. 돌아가느라고. 인생길도 그렇죠. 난 너무 내가 직선길을 놔두고 나만 애둘러 가는 거 아니야? 왜 이게 낭비 아니야? 고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강물이 당장에 빨리 가기에는 직진이 난 것 같죠? 근데 걔는 폭포를 이루다가 소멸되고 말아요. 오히려 장강들은 굽이굽이 돌아가면서 마침내 큰 강을 이루어 바다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곡선의 힘 아닙니까? 우리는 종종 지금 당장에 쭉쭉 뻗어진 거 직선, 내 인생도 좀 직선 대로로 쫙 뚫렸으면 좋겠어. 나는 왜 이렇게 굽이굽이 돌아가? 하고 원망스러운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살아갈 수 있는 거고 더 큰 길을 볼 수 있는 것 아닐까. 그런데 그 곡선을 넘어가는 게 쉽지 않아요, 실은. 곡선 우리 여러분 자동차 타보면 막 이렇게 쏠리잖아요. 그러면 구심력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원심력도 작동하니까 이쪽으로 가려는 나와 저쪽으로 가려는 나로 내가 나뉜단 말입니다. 그랬다가 합쳐서 드디어 내가 나를 또 하나 회복하고 그 사이에 우리는 한 단계를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내가 인생에 어떤 고비를 만났어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건 이상한 게 아니라 정상이라고요. 그래야 강물이 가는 거니까. 큰 산이 있으면 강물이 S자로 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구에게나 그런 산은 만납니다. 그럴 때 돌아갈 때 그냥은 안 됩니다. 구심력은 실제로 내가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려고 하는 힘입니다. 이건 의지인데요. 원심력은 물리학에서는 이건 실존하는 힘이 아니라 관성을 뜻하는 겁니다. 즉 살아오던 식입니다. 내가 차를 타고 S자 곡선을 가면 차는 계속 가던 방향에 있으니까 자꾸 가려고 그래요. 그게 관성이고 그게 원심력이에요. 그러면 그 길을 거기에만 의존하면 여러분 우리는 노선을 이탈해서 떨어져 죽습니다.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쟤를 막 끌고 와서 이렇게 가야만 비로소 한 고비를 넘어가는 겁니다. 풀이하자면 이렇습니다. 어제 살던 것처럼 오늘 사는 것, 그렇게 세상 편안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정말 편한 겁니다. 평화는 그런 데서 오는 겁니다. 평화 딴 거 아닙니다. 어제 살듯이 오늘 사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살듯이 오늘 살면서 내일이 바뀌길 기대하는 것처럼 세상 어리석은 건 없습니다. 밤에 잠자기 전에 라면을 먹으면 내일 얼굴이 부을까요? 안 부을까요? 당연히 붓습니다. 그건 인과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제 살듯이 오늘 살되 내일이 바뀌길 기대한다면 나의 관성과는 결별해야 됩니다. 그거를 끌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성의 힘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장통을 겪습니다. 살던 대로 살아오지 않은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그럴 때 내가 나 아닌 것을 다시 나로 만듦으로써 더욱 커진 나로 넘어가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의 성장 곡선이 아닐까. 하강 곡선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내려갈 때도 굽이굽이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급전직하고 싶지 않고요. 계속 살면서도 나이 들어서도 또 새로운 거랑 만나면 또 한 번 내 관성과 결별해보고 그러면서 서서히 천천히 곡선처럼 내려가고 싶습니다.